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보는 북주민의 생활. 유튜브 혹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왈가왈북이라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을 좀 이렇게 제대로 전달해보자 해서 한데요. 그 유영호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영호 대표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영상으로 이제 몇 편 제가 짧은 걸 선택했는데 그래도 요것조차도 다 보여드리면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제가 좀 편집을 다시 했어요. 그리고 그 영상들은 가장 최신 걸로 했습니다. 가장 최신이라는 건 불과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두세 달 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북쪽 인민들이 보는 영상을 우리 같이 보자 이거예요. 예? 그런 거고, 그리고 일부러 이제 영화는 암만 그것도 사람들이 북쪽 영화는 스타일이 거의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좀 보면 되는데, 딱 영화라는 그 이유로 이거 허구 아니냐, 픽션 아니냐 이런 식이어갖고 오히려 영화가 아닌 쪽에서 제가 골랐습니다. 우리말로 따지면 뭐 뭐가 있을까나 PD 수첩이나 뭐 이런 비슷한 그런 데 있는 것들, 그런 걸 잠깐 골랐고요. 시간상 일단 짧게 몇 개, 한두 개를 보여드리고요. 누구나 그렇지만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모든 걸 다 경험해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쉬운 말로 제가 이제 북한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강연하면서 그런 거냐,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야 된다.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정상적으로 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하나의 어떤 행동만 봐도 이 사람은 어떻겠구나, 착한 사람이겠구나, 솔직한 정직한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듯이 하나의 행동인데, 이거는 북한에 대해서는 영 그러질 않아요. 북한에 대해서는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 게 아니라 9을 보여줘도 10번째를 의심해요. 우리나라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것만 그래 이런 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제 말이 길어봤자 별 의미가 없고, 오늘 자료들을 많이 보여주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거고, 그 자료에 대한 안내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뭐 제가 어떤 영상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 제가 편집하면서 약간 설명도 붙여놨으니까 그거 보시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나요? 예. 예. 리효길, 리용년, 올해 15살, 13살입니다. 이애들에게는 양부모가 다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창동학교에 있습니다. 용년이는 중구역 동안고급중학교 저기숭학반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효길이와 9살 남은 해에 꼭 10년 후에는 어머니마저 부체병으로 저 어린 것들을 남겨놓은 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 효길이 용년이 한동에서 사는 주민입니다. 효길이 어머니와 10년 남아 함께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2년 되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많이 살았죠. 원래 효길이 어머니는 효길이가 대학 공부를 꼭 해서 나라의 훌륭한 일꾼으로 자라나길 소원했습니다. 또 용년이는 앞으로 꼭 성악 가수가 돼서 자기 꿈을 이루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병으로 세상을 떠나다 나니까 저희들이 갑자기 부모 없는 서름을 느끼게 되었죠. 저도 두 딸애를 가진 부모로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저에게도 영년이 또래의 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학교 시험을 앞둔 자식들의 마음이 얼마나 처조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효길이와 영년이만은 어머니를 잃고 두 달 만에 정말 이 자그마한 손에 수험표 한 장을 들고 조용히 진무를 나섰습니다.
엄마, 며칠 전에 오빠가 산도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았어요. 오빠는 내가 울까봐 입학 통지서를 감추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인민반장 어머니가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난 소식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오후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나를 선발했던 저기성악반의 그 선생님이 문 밖에 서 있지 않겠나요? 선생님은 입학 통지서를 내 작은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 입학 통지서를 받고 보니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돼서 효길이와 용년이 온우이는 2019년 4월 1일 희망대로 상급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여기가 효길이와 용년이가 사는 평촌 1동 49인 미만입니다. 우리 그 연호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이렇게 특히 이렇게 큰 명절 날에는 그 부모 친척들이 다 모이는 이런 명절이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영년이가 어떻게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는 우리 모든 교명원들이 하나의 심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3.8절에 우리가 영년이 집에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에 영년이와 효길이가 정말 반기면서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들어서기 바쁘게 제 노래 한 곡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솔직히 영년이가 좀 줄만이라고 낯서기가 막 좀 부끄러워하는 이런 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노래 한 번 들어보기가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래를 첫 시작을 하늘은 부르고 내 마음은 즐겁다. 이 노래를 첫 시작했을 때 정말 우리 모두 앉아있는 사람들이 심정을 울렸습니다. 누구라 없이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지금 영윤이 그 모습에서 영윤이가 부르는 이 노래를 들을 때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김장철이면 자기 집의 김장보다 효길이네 집 김장을 먼저 해주곤 했다는 동초급여 명 일꾼에 대한 얘기며 너희들끼리 어떻게 살겠는가, 또 자기 집에 가서 함께 살자며 진정을 바친 동사무소의 한 일꾼에 대한 이야기. 그 취재를 이어갈수록 dum없는 어느이를 두고 가슴 아파하면서 이 애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정과 사랑을 기울였을 사람들 생각으로 가슴 뜨거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라는 이 한 가지 이유로 해서 모두가 보살피고 위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효길이와 영년이의 밝은 꿈이 지켜지는 교정에도 오려 있었습니다. 여기는 창덕학교, 어버이 수령님의 모교. 하늘의 태양을 받들어 올린 성스러운 배움터에서 효길이가 공부합니다. 제가 효길이 학생의 담임교원입니다. 우리 효길이가 축구를 남달리 좋아합니다. 그런데 학급이 처음 조직될 때에는 그가 볼을 얼마 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초급중학교에 같이 다닌 학생들의 말에 의하면 그가 초급중학교 시기 제일 좋아하던 것이 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야 효길이가 그 머리를 잃고 볼을 전혀 차려고 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의식적으로 볼을 차도록 매일 축구를 저지가였습니다. 그 과정에 효길이가 동무들과 가까워지고 학교 생활에 종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학과 실력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학급에서 3등권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2019년 새학년도가 시작된 지 며칠 안 돼서였습니다. 1학년 학과복 담임들을 위해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처럼 생각하고 회의장에 참가한 저는 교장선생님이 이번 회의에서는 혁일 학생의 학과 실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혁일 학생이 과연 누구길래 이렇게 협의까지 진행하겠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그때 혁일 학생은 부모를 잃은 지 2달밖에 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우리 모두가 혁일 학생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그의 학과 실력을 높이도록 도와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교원으로서보다도 혁일 학생의 친혈육이 되어 그를 더 잘 키워야겠다는 결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혁일 학생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키운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혁일 학생이 사는 평촌지구에 수업을 나갔을 때였습니다. 그날 혁일 학생은 심한 거열로 해서 이 수업에 참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혁일 학생을 위해서 수업을 나갔는데 그때 보니 학생이 과제 시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한쪽으로는 학생이 거열로 알았기 때문에 리해도 됐지만 순간 저는 생각을 달리하였습니다. 만일 이 혁일 학생의 친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과제 시험을 하지 못한 아들을 놓고 그냥 오르만지기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여고성을 더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은 혁일이가 1학년 학과경연회에서 최여등의 영예를 지니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뒷면을 보면 혁일 학생이 남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최여등의 영예를 안고 선생님들과 함께 2020년 2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혁일이와 영연이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유일하게 한 장뿐이라고 합니다. 4살, 2살 너무도 어린 나이에 곁을 떠난 아버지. 그래서 표상조차 희미한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려보고 또 새겨보려고 해도 도저히 기억해낼 수 없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혁일 학생은 바로 엄격하고 응심 깊은 사랑으로 키워주고 보살피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 중구역 동안고급중학교 조기성악반은 우리 인민들 누구나 사랑하는 이름 있는 가수들을 수많이 키워낸 것으로 널리 알려진 교정입니다. 바로 여기서 영윤 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전과 과목에서 최여등에서 영예 교실반에 난 영연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기성악반에 입학하면 6명의 교원들이 한 학생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착을 비롯해서 피아노, 그다음에 음악 기초, 그다음에 율동 여러 가지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영연이도 앞으로 자기 재능을 활짝 꺾이는 그런 가수들로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날에 영연이 학생만은 정말 고전 7명 내지 그저 한 10명 정도씩이나 따라왔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연 학생 정말 큰 식솔이다 하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양보막 없는 과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어떤 사람들일까 하고 저도 의문이 많이 가졌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거기에 동네 인민반장 어머니며 그다음에 용행위원장 동지 그다음에 다 이렇게 용윤이 가족을 돌봐주는 이웃들이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참 감동이 컸습니다. 그 태양날에. 사심없이 진함없이 이끌어주고 키워주는 교성의 선생님들이 혁일이와 영연이 이들 어느의 부모가 되어주고 친근한 혈육이 되어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들인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가. 요즘 효길이와 용년이의 집식설이 한 명도 불었다고 합니다. 이 애들의 친형, 친오빠가 되겠다고 하면서 어머니를 찾아왔던 그날로부터 명절날 일요일 정말 특색 있는 음식이 생겨도 보내오고 생활의 이모저모를 남달리 정을 기울여 보살핀다는 한 청년. 그 청년은 이름도 주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말이 있다면 우리 사회엔 남이란 있을 수 없다고, 너와 나 우린 모두 친형제라는 이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하면 할수록 더욱더 솟아나는 샘줄기와도 같이 고마운 사람들, 아름다운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부름 속에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며 고락을 함께하는 내조, 고마운 사람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미담의 주인공들을 만나게 되겠는지 또 기다려 주십시오. 예, 잘 보셨습니까? 예, 근데 음질이 뭐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소리가 너무 작다는 소리도 아까 좀 듣고 좀 테스트 해보면서 그래요. 어쨌든 요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거는 지금 보여드린 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보여드린 게 한 2달 전에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요걸 시리즈로 해서 지금 현재 요걸 일본에서 6편까지가 나왔어요. 총 6편이 현재. 요런 류의 이제 그 방송 내용의 컨셉은 맞다. 요런 식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주로 이야기할 것은 뭐 모든 걸 다 얘기해 드릴 수도 없고 저 역시 뭐 사실 모든 걸 또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가장 핵심은 북한의 고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야 된다고 그 북한의 고아 정책이라는 거를 통해서 북한에 그런 노래도 있거든요. 하나의 대가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듯이 그 북한 사회는 나라가 통째로 하나의 가정이라는 컨셉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도 보면은 너와 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이런 컨셉이잖아요.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도 친여룩이 돼서 아이를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내용은 그런 거고요. 요거는 오늘 보여드릴 건데 조금 긴 거고 좀 더 훨씬 한 5분짜리 정도 짧은 거 하나 또 고아에 관한 것들을 하나 보여드리고 제가 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닌데. 잠깐만. 여기는 영성구역 도로시설관리소 령문 작업반이 맡은 도로 구간입니다. 아침마다 이들 도로관리공들이 일과는 눈 오나 비 오나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취재를 이어가던 우리는 뜻밖에도 이들의 가족 소대원들이 모두 장명신 여성과 그의 친딸인 박소련 농부가 데려다 키운 부모 잃은 자식들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 박수련 농부가 나이 많은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가족 소대원들을 도맡아 돌보고 있답니다. 저희 어머니는 8남매 막내로 자랐습니다. 나라에서는 8남매 형제들 모두를 세상에 부러움없이 훌륭히 키워서 내세워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부모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당에서는 전국 어머니 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가적인 대회장에도 불러주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높이 내세워 주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걷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의 뒤를 이어 돌아갈 년이 되었으며 또 부모 잃은 아이들의 친누이, 친어머니가 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란 말은 자식들을 위해서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를 다 바치는 사랑과 헌신이 대명사입니다. 사심을 모르는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낮과 밤을 이어가며 장용신 여성과 박소련 동무는 한두 명도 아닌 수십 명의 부모 잃은 아이들을 어린 세월 키워왔다고 합니다. 박소련 동무의 남편인 강성학 동무입니다. 이 도로관리공 가정의 맞사위이며 작업반장이기도 할 그는 맡은 일에서는 애누리를 모르고 엄격하지만 생활에서는 늘 낙천적이고 사심을 모른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으로 가정을 이룰 때는 아들, 딸, 어머니를 하게 낳고 사는 것이 서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와 아내가 들이닥친 자식만 해도 14명이나 됩니다. 또 개개인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그 많은 자식들을 키운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저희들을 친부모로 여기지 않고 속도 안 주는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우리 자식들이 훌륭하게 자라게 된 것은 저희들이 노력이 아니라 고마운 우리 사회주의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박수련, 강성학 부부가 품이 안아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그들 부부가 어려운 날에 한 명 또 한 명 제 집 처마 아래 받아들인 부모들 아이들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그 자식들이 어머니와 같이 도로관리공이 됐다고 합니다. 아마 구역에서 우리 가정처럼 제일 큰 집은 없을 것입니다. 나라에서는 우리 가정을 위하여 5가짜리 새 집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도 새로 건설한 초중학원, 중등학원에 우리 동생들을 소창으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도 구역당 위원장 동지야,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면 우리 가정을 위하여 신효류개종을 부었습니다. 생활에 불편이 있을 새가 때없이 자주 찾아와 효류개종을 아낌없이 부어주며 마음을 합치던 사람은 그저 듣기만 하나. 많다. 유영호 대표 소리가 안 나와요. 소박한 예술조적 공연도 준비해서 사회주의 건설장을 자주 찾아가곤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에 남을 위해 자기를 다 바치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서 기쁨을 찾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거대한 정신세계. 누구나 서로 덮고 있고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아름다운 면모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가족 소대의 막내인 박금정 동무가 선우 옷 입어인 은경 동무와 함께 작곡의 요가 시간을 이용해서 공장 대학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체계의 망라돼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은경 동무는 공장 대학 2학년생이고 금정 동무는 1학년생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도 모를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존저우편으로 대학생인 일봉이와 유경이에게 문의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중학교 때 7.15 최하동상을 받고 대학생이 된 언니 오빠들만 해도 5명이나 됩니다. 정말 이악하게 공부해서 대학적인 수재로 학급의 자랑으로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그들을 따라가자면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중등학원을 졸업하고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았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저의 작은 이 꿈보다도 도로관리에 나선 언니 오빠들의 꿈이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돋보였습니다. 솔직히 도로관련이라고 하면 누구나 선뜻 나서지 않는 직업이 아닙니까? 그럴수록 부모들의 뒤를 이어 도로관리에 나선 언니 오빠들의 모습이 더욱더 장해 보였고 궁지스러웠습니다. 그래 저도 책상머리에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더 많은 지식의 탑을 쌓아나가기 위해서 도로관리공으로 탈원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걷는 이 길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 도로관리공 가정에서는 많은 대학생들이 나오고 조국 방선을 지켜가는 믿어온 군인들도 나왔습니다. 지요 한 개 단위의 당 일꾼으로까지 성장한 자식들도 있다고 합니다.
평범하면서도 소박한 이들을 도로 관리공 가정에 대한 취직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사회주의 우리 제도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의 정이 한껏 묻혀있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예, 요거 저 보고 인상적인 말이 그거죠. 그 한 거기 물론 좀 고아였지만 대로하다 대웅 키운 아이가 자기 대학에 입학했지만은 쉬운 말로 청소부 계속 하겠다는 말. 도대체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쭉 보여드릴 자료나 이런 것들은 뭐 북이 옳다 이런 게 아니라 북은 이렇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사진들을 쭉 넘기면서 요거 고아와 우리가 미점파 오늘 이야기한 건 크게 두 가지예요. 고아 문제랑 또 하나는 북한이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을 얘기하면은 사람은 하나를 가르쳐 주면 하나를 알면 열을 알아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는 9을 얘기해도 10번째를 의심하는 이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또 대표적인 요즘은 저 문재인 대통령이 그 2년 전에 평양 가고 그러면서 평양 사진이며 영상들이 많이 요즘은 뉴스에 나오고 이러지만 사람들이 거기 이제 나름대로 발전하는 모습들이 나오지만은 이쪽에서는 다 뭐라 그러냐 평양만 그래 그런 식 사고방식에서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지방들은 어떤지 그런 사진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연합뉴스나 우리 언론사에 다 나온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언론은 똑같은 자료를 보여주면서도 그 해석을 달리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좀 정확히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쭉 이제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쭉 이것저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거는 지난 3월에 평양에 지금 5만 세대 그 뭐지 살림집 여기다 5만 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 첫 단계로 여기 송신 송화지구에 만세대 건설을 하는 그 뭐라 그러죠 이거를 계획도라 그러나 뭐 제가 그겁니다. 그리고 보통강변 구역에 또 이렇게 짓겠다라고 보도를 한 거고 이 사진들은 다 우리 뉴스에도 나오는 사진들이에요.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이게 3월 그 말에 나온 건데 며칠 뒤에 우리나라 방송은 같은 날이죠. 좀 전에 보여준 거랑 3월 26일 날 YTN 방송입니다. 이거는 YTN 방송에서는 어떻게 방송을 했냐라면 그 YTN 방송을 제가 캡처한 건데 북한에서 5만 세대 건설한다는데 평양에 일단 지방은 제껴놓고 평양에 5만 세대 건설로 일단 만 세대 건설을 시작했다는데 평양 종합병원, 삼지연시 등 줄줄이 완공이 지연됐다. 근데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이런 식으로 모든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근데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저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쨌든 이 보도의 의도는 부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도로 보도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평양종합병원 삼지연시 등 줄줄이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요 뒤에 보이는 사진은 원산 갈마반도입니다. 원산 갈마반도 해양 관광지구가 그 북한에서 완공 예약된 걸로부터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공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공사 중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 이렇게 다 줄줄이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진은 평양종합병원 건설 중인 이겁니다. 이렇게 줄줄이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평양 그 신도시 건설이 가능하겠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건설 초기 사진인 거고 아까 여기 보면은 평양종합병원과 삼지연시 등이 줄줄이 완공이 지연됐다 그랬는데 요거는 삼지연시 사진입니다. 이미 2년 전이죠. 2019년 12월 20일에 준공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뉴스에서는 아까 삼지연시 등이 아직도 완공이 안 됐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준공식을
2019년 12월 20일 날 했고 이게 삼지연시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하얀 게 백두산이고요. 백두산 바로 아래가 삼지연시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갈 때 삼지연 공항에 내려서 비행기로 가서 거기서 차로 백두산으로 이동한 곳입니다. 예, 여기 삼지연시 완공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연됐다 그러고, 또 하나 요거는 아까 원산 갈마반도 그 해양관광지구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원산 갈마반도가 여기 텍스트로는 안 보이지만 아나운서가 기자가 언급할 땐 그렇게 나와요. 평양종합병원, 삼지연, 원산 갈마반도 등이 줄줄이 완공 지연하면서 이 원산 갈마반도 공사 중인 사진을 갖다 놓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요거는 그 구글어스 사진입니다. 구글어스 2020년 작년 9월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하나에만 캡처인데 이게 한 20km 되는 거리 무지 큰 관광지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건물만 제가 보이게 캡처한 건데 이미 잔디들이 다 깔린 게 보이시죠? 잔디를 깔았다는 소리는 완공됐다는 소리입니다. 건축에서 가장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잔디를 까는 것입니다. 더 이상 화물차가 안 다닌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것이고, 이게 평양종합병원입니다. 이것도 작년 9월 사진입니다. 근데 공사 중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전반적인 게 그래요, 다. 또 하나는 그 노동당 8차 대회 때 쭉 얘기한 것 중에 8차 대회 때 이렇게 코로나 없다 뭐 이렇게 쭉, 근데 8차 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말 했죠. 5개년 계획 목표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 물론 여러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언론은 딱 이거 하나만, 모든 언론이 이걸 스포트라이트로 잡습니다. 당 대회 개막 경제 실패를 자인했다. 네. 잠깐만요. 거기를 슬라이드 잠깐. 여기 어디냐? 슬라이드 쇼. 좀 화면을 크게 하려고요.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또 모든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뭐 다 예외 없이 모든 방송국, 방송 3사 다 똑같은 제목을 뽑습니다. 경제 실패했다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죠. 그럼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한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뭐 이것저것 산만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연합뉴스에서 방송을 한 겁니다. 연합뉴스에서 북한의 동거가 흔하다고, 흔한 게 아니라 점차 증가되고 있다고. 근데 동거가 그 사회는 문화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동거를 하려면은 그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이 없잖아요. 집이. 네? 집을 배급을 안 해주는데 어디서 그 쉽게 말하면 같이 생활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보도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건 넘어가죠. 뭐. 요거 맞춰 드릴게요. 해봅시다. 강경화 그 외무부 장관이 중동 국제안보 포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믿기 어렵다. 코로나가 없다는 말은 더욱 북한을 북한답게 만든다 그랬죠. 그러자 그 다음날 김여정이 강경화 망원 두고두고 계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세계보건기구의 올해입니다. 올해 5월 30일, 그러니까 한 며칠 안 되죠? 한 달도 안 되는 겁니다. 북한만 코로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없는 나라는 13개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만 신뢰할 수 없는 게, 북한이 코로나 없다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북한에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거고. 근데 어쨌든 북한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를 명확히 반박할 증거가 없는 이상은 그걸 비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거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북한은 신뢰할 수 없어라는 기본적인 게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모든 뉴스나 보도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그런 식입니다. 자, 하나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위에 보시면은 한국 전쟁 때 미군이 한반도에 투하한 폭탄은 미군이 2차 대전 때 쓴 폭탄보다 더 많습니다. 2차 대전 때 50만 톤을 투하했는데 한국 전쟁 때 63만 5천 톤을 투하했어요. 그래서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그랬죠. 정전협정 맺으면서 북한은 초토화되어서 석기 시대로 돌아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한 300만 가량이 희생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전쟁 때. 그리고 인구비는 북한이 보다 남한이 2배쯤 많아요. 지금도 그렇고 당시도 그렇고 남한이 훨씬 평야지대가 많으니까 인구가 더 많은 곳인데 희생자는 북한이 더 많이 났어요. 북한이 2배로 났습니다. 남한보다. 왜 그러냐면 미군 폭격 때 희생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북한이 더 희생자가 많았다는 소리는 고아도 더 많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고아가 더 많은데 재밌는 거는 오마이뉴스에서 2017년도 10월 23일 날 보면 그래. 전 세계 해외 입양아의 40%가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그러죠. 고아 수출국이라고. 우리나라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순간에도 세계 1위 고아 수출국입니다. 어쨌든 근데 북한은 그러면 고아가 더 많았을 때 이 고아를 어떻게 처리했냐가 사람들은 별 그런데 관심이 없어 그러는데 이 추상미 감독이 어떤 거를 발견하고 놀래서 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냐면은 그럼 북한은 어떻게 전쟁 고아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했는데 우리는 입양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는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북한은 위탁 교육이라는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자기 지금 전후복구로 너무 온통 박살났기 때문에 본토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이들을 도저히 케어할 그게 안 돼요. 전후복구 돼야 돼요. 그래서 당시 사회주의 다른 나라들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뭐 이런 많은 사회주의 국가 몽고도 그렇고 사회주의 국가에다가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좀 대신 교육시켜 주세요. 아이들을 입양해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아이들을 교육시켜 달라. 우리가 전후복구 기간 동안 좀 교육시켜 달라고 부탁을 해서 물론 국내에서 최대한 수용하는 애들은 수용하지만 그래도 너무 희생자가 많기 때문에 고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아들을 보내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고아를 보내면서 고아만 덜렁 보내는 방식이 아니에요. 선생님을 2명을 딸려 보냅니다. 어떤 사람을 딸려 보내냐면 국어 선생. 아이들이 조선말을 잃으면 안 된다. 조선인은 조선말을 알아야 된다 해서 국어 선생님을 딸려 보내고 또 한 선생님은 역사 선생을 딸려 보냅니다. 그래서 조선의 말과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렇고 뭐 수학 뭐 이런 거는 뭐 그 나라 가서 배우면 되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교육을 51년도부터 아이들을 해외로 위탁 교육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58년도에 아이들을 다 데려와요. 이거에 추상미 감독이 놀래갖고 그 가장 많이 보낸 나라의 하나였던 폴란드를 직접 가서 그 당시 학교 이미 전쟁 때니까 뭐 나이 많죠. 거의 다 죽었고 지금 생존해 있는 한두 선생님이나 뭐 인근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하는 걸로 영화를 만든 게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추상미 김덕영 씨 감독은 올해 6월 25일 날 이거 상영했어요. 김일성의 아이들.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둘 다 북한이 고아를 해외에 팔지 않고 뭐라 그러냐 입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탁 교육시킨 거에 놀라서 둘 다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결론은 좀 제가 볼 땐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봅니다. 추상미 감독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1958년도에 아이들을 다 데려온다 그랬잖아요. 다시. 그런데 그 추상미 감독은 58년도 그 당시면 이제 천리마 운동을 할 시기이기 때문에 천리마 운동 때 노동력이 부족해서 노동력 수급 차원에서 아이들을 데려갔다라 그래요. 아이들을 일시키려고 쉬운 말로. 그렇게 데려갔다 그러고 김덕영 감독은 그 데려가고 요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김일성 유일 사상을 가르친다. 그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어쨌든 뭐 그 해석이야 감동 마음이니까 냅두고요. 폴란드로 간 아이들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폴란드에서는 북한에서 고아를 보낸다고 해서 받았는데 북한 고아인지 알았는데
아이들 보니까 남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남한 고아들이. 그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북한 고아를 받는다고 하는데 남쪽에서 온 애들이 있다.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거 잠깐만요. 여기 보면 새 세대를 위하여라는 건 이건 북한 영화입니다. 새 세대를 위하여 이거 다 고아들에 관한 영화들이거든요. 이 4편 전부 다. 물론 더 있지만 이제 대표적인 것만 4개 보는데 새 세대를 위하여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건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있습니다. 새 세대를 위하여라는 영화에 보면 왜 폴란드에 갔던 북한 고아라고 한 아이들이 남쪽 아이가 있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두 영화에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6.25 인천 상륙작전하고 쫙 압록강까지 밀려가지 않습니까? 밀려갈 때 여기서 그 부모들이 희생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새 세대를 위하여가. 그렇게 해서 남쪽 그 고아들이 왜 북쪽에 가서 살게 되고 걔들이 그렇게 아까 폴란드까지 가게 됐는지 알 수 있는 그거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럼 북한에서는 고아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고아 정책의 대표적인 거는 우리는 북한에서 최고 좋은 학교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걸 최고 좋은 학교 대학은 김일성 대학인 거고 그다음에 학교 전체를 보면은 김일성 대학보다 만경대 혁명학원이 더 유명한 겁니다. 김일성 대학보다. 근데 물론 이게 더 어린애들이 다니는 거지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것이지만 아까 그 청소부 집안 이야기 나올 때 보면은 그런 말 하죠. 우리 아이들을 제일 큰 집에 우리를 구역에서 제일 큰 집에 줬다. 그 다음에 우리들을 학원에서 제일 먼저 받았다는데 그 학원이라는 거는 북한은 고아원이라는 소리입니다. 쉬운 말로.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학교는 일반 학생들이 다니는 거고 소학교, 중학교 이거는 그 일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고 초등학원, 중등학원은 북한의 고아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쉬운 말로. 부모들이 없거나 또 요즘 그래요. 부모가 해외 출장 가거나 뭐 이래갖고 자단 부모가 케어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가는 곳이 학원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쭉 있는 인물들 혹시 뭐 아시는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연영묵 총리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할 때 연영묵 총리가 한 거죠. 그래서 강성상 총리, 연영묵 총리 쭉 최고인민회의원, 뭐 총참모장 이들이 다 여기 나온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뽑은 것뿐이고 다 이 만경대학원 출신입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다 고아 출신이라는 소리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고아 출신이 그리고 뒤에 보이는 그 사진이 만경대 혁명학원이고 고아원 치고는 너무 좋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알죠. 최선희 외무상 뭐 언론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남북 북미 협상할 때 최선희 외무상은 여자로서 강반석 유자녀 대학을 나왔어요. 강반석 유자녀 대학은 여자들이 가는 데거든요. 그래서 강반석 유자녀 대학 즉 쉬운 말로 최선희도 고아 출신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일 외무상이죠. 최선희도 고아 출신인 거고 아까 요건 일반 영화입니다. 우리 집 이야기는 2016년도 영화인데 남쪽에서도 북한 영화 보기로 많이 보여지는 영화입니다. 우리 집 이야기 눈속에 핀 건데 아까 영화가 곧 거의 그냥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는데 꼭 사실도 아니고 애매해. 뭐냐면 북한에서 영화 만드는 방식이 원형 인물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 인물. 근데 그 사람을 원형으로 해서 거기에 픽션이라 그러나 허구가 가미되는 방식이거든요. 약간씩.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집 이야기는 이 장정화라는 천림화군 강선 땅의 장정화라는 이 여기 있는 젊은 여자 있죠. 이 여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진에서 보이듯이 이 여자가 7명의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18살이에요. 18살. 처녀 어머니라고 그러죠. 북한에서는 처녀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18살밖에 안 되는 그 당시가 2015년에 18살이에요. 2015년에 18살 그래갖고 재단 어머니 대회에 초대를 받아서 쉽게 말하면 거기 나가고 또 모범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되면서 요 영화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고 밑에도 눈 속의 핀꽃이라는 거는 자강도 만포 방사공장에 있는 주복순 지배인이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그런 거. 아까 청소부 아줌마가 쉽게 말하면 아이들 많이 데려다 키운 그렇듯이 이렇게 영화로 만든 겁니다. 요건 아까 고아들에 관한 영화들인 거고요. 또 하나 요거는 이제 그런 북한의 고아들이 어떻게 기관 속에서 하냐면 북한은 애육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육아원은 0살부터 태어나서부터 4살까지인 고아가 다니는 곳입니다. 다니는 곳이 아니라 뭐라 그러나 생활하는 곳. 그 다음에 애육원은 북한에서 유치원가 고아들. 그러니까 애육원은 고아들이 가는 유치원이 애육원이고 일반인들이 가는 유치원은 그냥 유치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 왼쪽에 있는 것은 평양시 육아원과 애육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원산시 애육원과 육아원입니다. 2014년도에 만들어져 그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2014년도에 사실 개건을 한 거고 원산은 2015년도에 개건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사진들은 항공사진으로 구글어스로 캡처한 겁니다. 이걸 왜 캡처했냐면 이제 설계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원산계 본보기 애육원 육아원으로 뽑힌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요건 원산시거든요.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요게 딱 고아들이 태어나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육아원에 있는 거고 점차 나이를 먹으면서 가는 교육기관들입니다. 쉬운 말로. 유치원 갈 아이들은 애육원 가는 거고 초등학교 갈 애들은 소학교 갈 애들은 초등학원, 중학교 갈 애들은 중등학원을 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원산시 학교들 그겁니다. 아까 원산시 구글어스 항공사진 보듯이 여기 보이듯이 사리원, 평성, 강계, 청진, 신의주 다 똑같은 설계도예요. 네. 근데 약간씩은 달라요. 조금씩은 다른데 어쨌든 기본 지형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씩은 달라질 텐데 어쨌든 원산이 그러니까 본보기 애육원 육아원으로 떠받들어진다 그래야 되나 뽑혀서 이렇게 쫙 지은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공간상 이제 5군데만 갔는데 각 도 단위의 전국에다 이렇게 똑같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설계 방식이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이건 양로원이거든요. 평양 양로원부터 해서 남포, 양강도, 황해도, 함북, 평남 이거 역시 공간상 다른 도사지들은 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다 뭐 비슷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지어진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큰 지역적 차별이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상 자본주의는 능력껏 쉽게 말하면 크는 거 아닙니까? 기본이.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 그런 자본주의를 비판해서 만들어진 체제다 보니라는 걸 전제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여기보다 더 불평등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요거는 전쟁 노병 병원들이에요. 전쟁 참전한 사람들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구조가. 요건 항공사진으로 본 겁니다. 전쟁 노병 병소. 설계도가 비슷비슷하죠. 요거 전에 그러면 다시 하나 아까 이제 애육원을 보여드렸는데 여기 원산하고 평양 애육원 2개 보여줬으니까 평양 애육원을 아주 짧게 한 2, 3분으로 제가 편집한 실내부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방영이 지난 5월 3일 날 조선중앙방송에서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한 보고입니다. 한 달 전쯤이죠. 요즘 애우고 동무들에겐 자랑이 참 많아졌답니다. 높은 반 동무들입니다. 지금 3세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애육원의 진흥놀이실입니다. 2015년 1월 1일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평양 애육원을 찾아주시고 제일 먼저 들리신 것이 바로 이 진흥놀이실이랍니다. 그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모나들이 그림책을 보고 조립식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지능교육 도서들을 많이 만들어 보내줄 때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미나는 바깥놀이도 끝나고 점심 식사도 맛있게 하고 난 애육원 동무들이 새근새근 낮잠에 들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애육원의 타악기, 기타, 어원금, 바둑, 태권도를 비롯해서 과외교육 소조가 20개나 되는데 모나들 속에는 노래 잘 부르고 악기도 잘 다루며 지요 2가지 악기를 다루는 모나들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애육원의 모든 선생님들은 모나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남달리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애써 찾아내고 있습니다. 글씨를 곱게 쓰는 금철이에겐 붓글을, 남달리 음감이 좋은 광수에겐 기타를, 이렇게 과외교육 소조에서 하나하나 정확히 배우고 더 잘 배우도록 이끌어준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이들의 재능을 더 곱게 키워줄 수 있을까 서로서로 얘기합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애육원을 여러 차례 찾아주시면서 우리 원아들을 나라의 이름난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 그리고 인민군대 영웅들로 키울 때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원아들이 훌륭한 어머니가 되고 훌륭한 교육자가 돼서 이 원아들을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바라시는 나라의 기둥감들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는지, 엄마처럼 살들이 베어주고 보살펴주는 선생님들의 다정한 손길이 있는 애육원. 이 행복의 결합에서 문화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대화원의 아름다운 꽃송이들. 예, 뭐 내부라 그러나 아이들 실제 생활하는 모습을 그냥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부터 다시 잠깐만요. 어디였지? 뭐 시간상 그 사진 자료들을 계속 넘겨가면서 쭉 간단하게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했던 거고, 예, 요거는 그 평양 한 3, 4년 됐을 거예요. 3, 4년 전에 다시 개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을 볼 때 2012년도에 북한이 강성대국으로 진입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 뭐가 강성대국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북한은 강성대국으로 진입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2012년도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는 여전히 고난의 행군 시대에 머물러 있는데 북한을 바라보는 사고가 2010년부터 약 지금 한 10년 동안은 그야말로 급속도로 변화합니다. 새로 다 지은 것들이거든요. 이게 평양 방직공장, 평양 제사공장, 신의주 방직공장, 지방에 있는 신의주 있는 거, 이런 것들, 요거 좀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보여드리고요. 그 내부나 이런 것들은. 근데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탈북자들이 와서 막 얘기하는 것들 속에서 왜곡되게 듣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아마 참가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모란봉 클럽이나 이제 만나러 갑시다 이런 블로 탈북자들이 떠드는 것들 뭐 한 90%는 거짓말이다 하더라도 뭐 다 믿지 않는다 하지만은 사람 관계는 원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제가 날 한 번이라도 나한테 거짓말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제 말을 안 믿는 거지, 제 말 중에 일부만 안 믿고 나머지는 믿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례를 한두 개 보여드릴게요. 모란봉 클럽 189회에 나와서 한 탈북자가 89년도에 그 자기는 모란봉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89년도에는 임수경이 그 평양 갔을 때입니다. 그 세계 13차 그 세계 청년학생 축전으로 평양 퍼레이드 때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자기가 연주했다라고 모란봉 클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거기 막 웃으면서 뭐 이거 임수경이 어떻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89년 임수경은 89년도에 갔어요. 내 나라 제일로 좋아라는 노래는 꽤 유명한 노래입니다. 검색해 보면 나오고요. 내 나라 제일로인데 여기 작사 최준경이라는 사람이 91년도에 동유럽에 가서 동유럽이 붕괴된 거를 보고 글을 썼고 그거에 리정호가 곡을 붙여 만든 게 내 나라 제일로 좋아합니다. 아까 보셨지만은 얘는 89년도에 자기가 이 노래를 연주했다 그랬는데 실제 이 노래가 만들어진 건 91년도예요. 그때 있지도 않은 노래를 자기가 했다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요. 이 마영애랑은 잘 모르실 텐데 미국으로 망명간 탈북자인데 아주 그 반북 그 최첨단입니다. 이 여자가 그 미국에서 그 유엔 주재 북한 대사 신선호 여기 사진에 있네요. 여기서 자기 남편이 공개 처형됐다 그랬어요. 그 김정일 독재자는 공개 처형한 내 남편을 살렸나라면서 매일같이 그 북한 대사 쫓아다니면서 시위를 했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북한에서 2014년도에 밑에 나오는 영상, 마영애가 북에서 살 때 죽었다는 그 남편을 영상에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도 않은 남편을 살려내라 그런 겁니다. 이 여자는. 저는 이런 식인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남한에서 안찬일이라는 사람이 탈북자 중에는 여기 와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입니다. 박사 1호라고 자기가 자랑을 하는데 안찬일이라는 사람이 위에 써있죠. 300명 사망, 사상 초유의 대참사 마식령에서 터졌다. 마식령이 그 산길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산맥. 그러니까 험준한 길에 거기 뭐 차도 안 좋은 데다 북한은 터널을 못 들어갔고 산길을 가다가 차가 굴러서 300명이 죽었다는 거 유튜브 방송을 한 겁니다. 터널도 없고 산길을 내려다. 터널 뚫린 지가 언젠데요, 이게. 밑에 구글어스로 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구글어스로 제가 확인해서 캡처한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왼쪽 위에 있는 여기에 마식령 스키장이에요. 마식령 스키장 그 사진이고. 그래서 이렇게 북한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아니면 말고가 아니죠. 이거는 그야말로 완전히 무슨 거짓말이라 그래. 아주 극악한 거짓말이죠. 이거는. 저도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 안찬일이 모란봉 클럽에 나와서 태조 이성계는 북한에서 최고 역적으로 취급된다. 그렇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가 머물던 함흥봉궁 아시죠? 함흥처사 할 때 우리가 흔히 함흥처사다 이럴 때 그 태조 이성계가 머물던 함흥봉궁이 황폐화됐다라고 이 사람이 TV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구글어스로 보면 멀쩡할 뿐만 아니라 구글어스로 확인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재미동포 신은미 씨입니다. 여기 뭐라 그래? 짧은 치마라 그래야 짧지는 않은데 어쨌든 짧은 치마 입고 가는 그 이분이 재미동포 신은미 씨고 함흥봉궁은 국가보물 45호 우리로 따지면 국보 45호로 북한에서 보존되고 있는 건데 아까 안찬일은 황폐화됐다 그러죠. 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정보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넘어갑시다.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2018년도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서 9월 19일 날 지금 이 사진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축구 경기장입니다. 경기장인 그 능라도 경기장에서 그 꽉 채운 그 평양 인민들 앞에서 이런 연설을 했죠. 연설의 한 문구입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2년도에 강성대국을 진입한 그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변했을까? 그러니까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의 변화된 모습들을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양 만수대 거리에 여기는 2009년도에 만수대 거리를 다시 싹 개건이라 그래야 되나? 리모델링, 여기 표현대로 하면 리모델링 식으로 한 거고, 창전거리 2012년도에 창전거리는 완전히 새로 세운 겁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유경호텔인 거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14년도에 이런 새로운 그 주택지구들을 건설한 거고, 2015년도에 여기에서 많이 알려진 미래과학자 거리, 여기는 주로 과학자들이 많이 삽니다. 김책공대 사요. 김책공대가 여기 바로 근처예요. 그 다음에 여명거리 여기는 2017년도에 완공돼서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카퍼레이드 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명거리를 카퍼레이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말씀드렸던 원산 갈마반도, 북한에서 세계적인 그 관광지구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건 지금 개발 전 공사 중인 사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공사 중인 사진을 지금 가져온 거고, 지금 다 지어져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아까 잔디까지 다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식만 안 한 상태예요. 안 한 이유는 이건 제 추측일 뿐입니다. 북한은 이따 말씀드렸지만 원산, 금강산, 그 다음에 아까 마식령 스키장, 그 다음에 세포 등판 등등 했고, 그 강원도 일대를 세계적인 관광지구로 꾸며놨는데, 그래서 2018년도 그 트럼프하고 해서 그때 제재 몇 개 풀어달라 이랬는데 안 풀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풀고 했을 때 여기를 세계적인 관광지구로, 무비자 관광지구로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무산되면서 제재가 계속되면서, 그 다음에 그럼 중국이나 몇몇 나라만 상대로 여기 관광지구를 풀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맞물리면서 준공식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다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고요. 요 우측 하단이 이제 양덕 온천인 거, 양덕군 요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삼지연시, 보통광부, 송신성화주가 아까 보여준 사진들이고요. 이 지금 2018년도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2018년도 여기 지금 대대적으로 졌고, 지금은 여기가 한 20km 되는, 지금 여기 잔디밭이 아니고 뭐예요? 모래 백사장.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사심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조선의 명사심리라는 곳이 바로 이 원산 갈마반도에 있는 요 백사장을 말하는 건데, 여기가 어떤 곳이었냐가 중요한 겁니다. 2018년도에 이 모습입니다. 지금은 뭐한 거죠? 요게 그 1년 전의 모습입니다. 1년 전에 이렇게 군사훈련하던 곳이 1년 뒤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냐면, 이제 군사연습장들을, 이게 핵무기들이 나름대로 자기 이제 핵무력 완성 선언했으니까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경제발전 쪽으로 다, 그쪽 전문용어로 스피노프라고 그러죠. 이 군 쪽에 쓰던 그것들을 경제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런 거고, 이런 사례 중에 하나는 또 하나 보시면은, 이거 아니고, 요거 먼저 할게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짐 로저스는 세계 3대 투자자 중에 하나죠. 그 유명한 사람인데, 아직 나머지 두 명이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누구누구하고 합쳐서 세계에서 가장 투자에 성공한 세계 최대의 그 투자가인데, 짐 로저스가 한 말이 자기의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합니다. 예. 이건 우리나라 방송에도 몇 번 나왔었어요. 그 책도 쓴 것도 있고,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변하는 게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 아까 그 원산 갈마반도가 군사훈련하던 곳이 이렇게 변했잖아요. 이거는 함경남도 경성군입니다. 경성군인데 여기도 군용 비행장이 남새 온실농장, 온실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거. 네, 이거 항공사진으로 봐서 그런데 이겁니다. 사진으로 보면 이게 여기가 군용 비행장을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네. 이거 조선중앙 그 방송에서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낸 사진에 연합뉴스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연합뉴스 사진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들은 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까 거기가. 네. 그리고 다시 아까 말로만 들었는데, 이 강원도 일대가 어떻게 변한 거냐면 이런 식입니다. 아까 그 양덕온천,
그다음에 마식령 스키장, 원산 갈마반도, 그다음에 먼저 고산 과수농장. 근데 여기서 그다음 세포등판. 세포등판은 우리나라에서 그 대관령 목장이 대관령 삼양목장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목장입니다. 대관령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어떤 뭐 관광지로도 알려져 있고 그런데 세포등판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세포군, 평강군, 이천군 3개 군에 걸쳐 있는 건데 그 아시아에서 가장 큰 대관령 목장의 25배 크기입니다. 이게. 그 말은 세계에서 가장 큰 목장이라는 뜻입니다. 세포등판이. 어쨌든 그런 곳이에요. 여기서 유일하게 남은 것이 금강산입니다. 금강산이 하면 원래는 금강산이 제일 아름다운 곳이었죠. 아름다운 곳이었지만은 딴 데들 쭉 개발하고 지금 금강산이 남북 관계가 이렇게 딱 블록되면서 지금 금강산 관광 정지되면서 현대가 더 이상 뭘 하지도 못하고 막 이 상황이 되면서 금강산만 딱 막혀 있어서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이 너절하다는 표현을 썼죠. 너절한 거 걷어치워라 했던 곳이 바로 금강산이다. 금강산을 마저 개발을 다 해서 위에 쭉 있는 것도 원산 갈마반도, 마식령 스키장, 세포등판, 양덕온천 이 다 해서 여기 일대를 최대의 관광지로 꾸미려고 하는 겁니다. 북한이 세계 관광지로. 그리고 아까 짐 로저스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아까 그 탈북자들이 막 별의별 말하는데 다 아시죠? 태영호, 지성호, 강철한 뭐 주성하는 기자고 신동엽 유엔 가서 정치범 수용소, 요독 수용소 얘기한 그런 거고 박상학은 지금 삐라 뿌려서 문제된 사람인 거고 박영학은 박상학의 동생입니다. 둘 다 삐라 뿌려요. 예? 강철한 동아일보 기자로 하는 거고 위에 둘은 국회의원이고 북한 그러니까 남한의 대표적인 반복 그 탈북자들인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재밌는 건 북한은 그 군대의 나라 아닙니까? 다 군 미필입니다. 태영호부터 박상학까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네.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우리가 북한을 많이 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준으로 북한은 옳다 그러다 했는데 아까 그 제가 영상 몇 편 보여드렸지만 아마 북한 영상 자체를 처음 보는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여기에 북한 영화 본 사람 그러면 아마 거의 여기 참석자 중도 아마 10% 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 10% 20% 여기는 특별히 근데 지하철 그냥 무작위로 지하철 타고 가면서 지하철에서 만약에 가상해서 여러분 여기서 북한 영화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100명이 탔다 그러면 그중에 한 명 들까 말까 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어쨌든 북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여기 이제 요건 뭐 하나의 참고 자료인데 탈북자들은 85%가 북한 영화를 봤다는 겁니다. 조선일보에서는 88%가 봤다라는 거.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 안 본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드라마가 옳다 그러다는 저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남한을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물론 남한 드라마는 현실을 그대로 현실하고 너무 다르지만 어쨌든 옷차림이며 뭐 먹는 거며 뭐 말하는 거며 뭐 이런 것들은 느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을 이해할 때 요 지금 사진은 요번에 지난해 홍수 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수도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수재 복구에 도와달라고 쉬운 말로 12,000명이 필요하다. 12,000명이 이 수해 복구에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요건 뉴스에도 꽤 나왔어요. 북쪽에 관심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인데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요거 이제 수도당원들이 글로 가는 건데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틀 만에 70만 명이 지원을 합니다. 70만 명이 지원했는데 이게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김정은 국가 최고 지도자가 호소를 했더니 하루 만에 30만 명, 이틀 만에 70만 명이 자기가 그 호소에 응하겠다라고 한 거는 우리나라 뉴스에 다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 저 사회 구조는 어떤 사회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가 호소했더니 30만 명, 70만 명이 거기에 응하는가를 저도 뭐 거기 사는 사람한테 정확히 모르죠. 추정할 뿐인데
어쨌든 그 구조를 알아야지 북한이라는 사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거 넘어가죠, 뭐. 넘어가고, 시간상 뭐. 요거 평양애육원 그냥 가져온 건데, 평양애육원 아까 보셨죠? 아이들 그 나오는 영상 속에 아이들 뭐라 그러죠? 이거 식기예요, 식기. 근데 내 이름을 잘 모르겠네. 마스코트라 그러나? 이거 뭐, 요거 인상적. 헬로키티. 예? 헬로키티요. 헬로키티. 이게 참 인상적이어서 제가 사진 담아놓은 거예요. 얘들이 그럼 평양의 아이들이 저 헬로키티 저 반찬 걸로 거기다 반찬 담아 먹겠죠? 예, 그런 거가. 그 다음에 또 요거는 2018년도에 한준이 그 축구 해설위원이 그 남북 정상회담 할 때 평양 갔을 때 그 방송에 나온 걸 제가 캡처한 건데, 여기 걸어서 평양 뭐 속으로라는 그 방송에서 한준희 위원이 그런 말에서 또 인상적이게 길거리에 쓰레기가 없어요.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한 평양거리가 거리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여기 뭐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정말 깨끗해요. 평양은 딴 건 모르겠고. 그때 저는 고난행군이 그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고난행군은 끝났다 그렇지만 그 후과가 남아있던 2004년 7년도에 4년하고 평양은 2번 가봤는데 7년이 마지막 간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건물도 낡고 뭐 옛날 막 뭐지 그런 상태였지만 어쨌든 그때도 뭐 거리가 너무 깨끗해요. 그게 참 신기해요. 평양만 그런 게 아니라 북한은 어디나 이래요. 네,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한준희 씨도 거리가 너무 깨끗한 게 너무 인상적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설명할 거예요. 요거는 북한이란 사회는 요 사진 4장이 북한의 교육 방침이라 그러나 철학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왼쪽은 양말을 찍힌 모여갖고 그 케이스를 찍은 건데 상표가 철쭉 양말이에요. 그 다음에 노트죠. 우리 따지면 아이들 노트를 만들고 그 이름은 민들레 학습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아이들 학용품을 해바라기 학용품이라 그래요. 뭐 공장명은 다른데 그 뭐지 상호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상품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상품명. 철쭉 양말은 그 평양 양말 공장에서 만드는 거고, 해바라기는 용봉 학용품 공장에서 만드는 거고 이런 건데, 어쨌든 상품명은 해바라기. 그다음에 가방은 소나무 가방이에요. 요 이름들을 보면서 요거를 왜냐면 북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교복, 가방, 학용품, 학습장은 다 국산화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 나라에서 100% 만든 걸 써야지 애국심이 생긴다. 그 다음에 상품명조차도 다 이런 식으로 자기 나라에 있는, 자기 조국에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소나무, 해바라기, 민들레, 철쭉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야지 아이들이 애국심을 갖는다라는 그런 이 방식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로는 따지면은 뭐 이렇게 하면 더 많이 팔릴까 하는데 중요한 게 파는 게 아닙니다. 다 공짜로 주는 겁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여기 지금 잠깐만요. 하나만 또 마저 계속 보면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잠깐만. 이 사진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고난행군 때 북한이 전력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남쪽의 서울의 휘황찬란함과 북한은 다 꺼져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우리 방송이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사진에 머물러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북한은 저럴 거야 하고 모든 방송은 고난행군에 중독돼 있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언론들이. 그렇다면 지금 북한의 야경은 어떤지 사진을 좀 골라왔습니다. 이건 위에 건 조선일보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건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거고요. 위에 사진은 조선일보에 나온 평양의 야경을 보여주면서, 물론 조선일보는 칭찬하지 않죠.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인 겁니다. 일시적일 것이다. 어쨌든 뭐 일시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위에
나온 게 평양의 야경이고요. 이 사진이. 요거는 평양에서도 여명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카퍼레이드 한 곳입니다. 카퍼레이드 한 곳인데 특히 여명거리의 조명과 이거는 뭐라 그러지? 이 발전소 전기에 의한 게 아니에요. 태양열과 지열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녹색 에너지 거리로 대표적으로 만든 게 이겁니다. 여명거리는 그러니까 발전소 전력을 끌고 오는 방식이 아니라 태양열과 그 지열, 아까 말한 지열로 난방과 이 전력 문제를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과학자 거리예요. 뒤에가 유경호텔 보이는 거고요. 미래과학자 거리 쭉 몇 개만. 이게 아까 1912년에 만들어졌다는 창전거리. 여기는 지방입니다. 자강도 광개시예요. 자강도 광개시는 자강도의 도읍지입니다. 도읍지. 도읍지라 그러지 않지 뭐라 그러지? 행정소재지 맞죠? 여기는 원산입니다. 아까 원산 갈마반도 거기 쭉 개발하고 있는 거 원산인 거고요. 여기는 평안남도 양덕입니다. 양덕군. 아까 그 양덕 온천 그 뭐라 그러지? 여기 이제 관광지구로 개발한 겁니다. 양덕이고 위에 보이는 여기 스키장입니다. 스키장. 여기 스키장 우리에게는 양덕 온천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온천 뭐 이렇게 스키장 다 이렇게 관광지구로 개발한 겁니다. 여기는 아까 말한 삼지연시 백두산 아래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번에 크게 수해났지 않습니까? 수해난 다음에 수해 복구한 겁니다. 작년에 그 수해난 집들을 복구해진 집들이에요. 그 다음에 쭉 이제 지금부터 보여주는 사진들은 지방, 아까 평양을 좀 보여줬다면 이제 지방에서 특히 그 뭐라 그러지? 행정 공공건물 말고 주택들을 중심으로 사진들을 받은 겁니다. 이게 뉴스원에서 나온 거 그런 것들 다 이거 연합뉴스니 뭐 우리 언론사에 다 나온 사진들입니다. 여기는 개성입니다. 개성시가 그 만들어지고 2020년대 개성시 여기는 수해지구와 관계없이 그 새로 지어진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지방도 이렇게 살림집들이 변환되는 거죠. 여기는 순환구역. 순환구역은 어디냐면 이것도 전혀 뭐 수해하고 관계없는 거고요. 그 평양 그 순환공원, 순환국제공항. 그러니까 저기 뭐라 그러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그 공항 그 옆입니다. 여기는 아까 말한 그 양덕. 여기는 완전 산골이죠. 여기 아까 스키장 있고 좀 전에 보여준 거기 양덕 거기를. 그러니까 북한은 그 우리는 예를 들면은 대부분은 물론 이제 일산이나 분당이나 이렇게 크게 신도시 개발하는 방식도 있지만은 그 대부분 그냥 아름아름 재개발 방식 조금씩이지 않는데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하나의 시를 통으로 개발하는 것 같아요. 아까 삼지연시를 그냥 하루아침에 다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양덕군도 통으로 군 자체를 다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양덕군입니다. 양덕군은 워낙 산골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스키장도 있고 그러듯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산골에 있는 이런 살림들이 쭉 건축한 것들 같은 거고요. 이건 함경남도 요번에 수해난 곳입니다. 수해남도 검덕지구. 검덕지구가 여기도 15,000세대인가를 새로 싹 짓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짓고 있는 겁니다. 새로. 이거는 함경남도 쭉쭉쭉 사진들 이제 각각 도별 그것들 보여드린 겁니다. 함경남도 여기 쭉 뭐 밑에 써 있죠. 뭐 함경남도 선포시 이렇게 쭉. 이건 나선시입니다. 나선시 함경북도죠. 이것도 함경북도예요. 이건 아까 봤던 그 자강도 광개시입니다. 살림집 새로 지은 것들입니다. 이건 평안북도 선천군 군에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있지는 않아요. 저도 이것저것 찾아보고 제가 이렇게 찾은 것들을 인터넷에서 이제 올리는 건데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모든 북한의 전국토를 뒤질 수 없죠. 그리고 이 전제는 북한에서 발표한 사진들, 보여준 사진들이죠. 당연히. 이거는 장천 남새 전문 협동농장인데요. 여기가 북한이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아까 원산이 모범 본보기로 보여서 모든 그 육아원, 애육원들이 원산처럼 이렇게 만들었듯이 대표적으로 본보기로 내세우는 농촌 도시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농촌도 도시화해야 된다라고 북한이 이게 가장 모범적이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태양열로 되고 있고 이런 거죠. 뭐 문화회관 같은 거 쉬운 말로 우리말로 하면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장천 남태 좀 전에 거기 다른 사진이고요. 이 신의주 25층 살림집이고요. 신의주. 황해북도랑 이제 평안북도 사진들 따로 가져온 거고요. 이건 회령시입니다. 회령시도 새로 한 거고, 이거는 구성시. 이거는 딱히 밑에 그 흐리게 글씨 쓰인 청진시, 좌우 그 초록색 기둥이 두 개 다 청진시고요. 나무 요 두 개 오른쪽 왼쪽 위에 그 바닷가 보이는 거는 함경북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못 썼네요. 연합뉴스에 나온 사진인데 연합뉴스에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더라고. 그냥 북한에 새로 들어선 집이라고만 나오지. 예. 이게 아까 보여줬던 그 또 보여드린 건데 그 군용 비행장 없애고 새로 지은 데고요. 이게 해산입니다. 해산의 그 양강도의 그 행정 소재지입니다. 물론 해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옛날 막 낡은 집 고난의 행군 때 집 보는 게 주 이 해산 쪽 집들이에요. 물론 해산이 아직은 전체적으로 다 개발되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개발돼 갖고 변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여전히 고난의 행군 때 그 낡은 집들만 찍어 갖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거 위안 청년역은 해산 있는 근처에 있는 역이에요. 이거 여기 최근에 들어선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삼지연역, 삼지연 청년역. 북한은 청년이라는 말을 많이 붙여요. 삼지연 청년역, 백두산 청년발전소. 청년자가 붙은 것은 청년 돌격대가 완성한 거지, 건설을 한 거라는 겁니다. 이 보천 청년역, 이것도 청년들이에요. 보천보, 청년, 이 연합뉴스에 나온 사진이죠. 이런 거 지금 쫙 이렇게 다 이게 다 양강도에 있는 역들입니다. 예. 백두산 근처 쪽에. 요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삼지연 아까 그 우리나라 방송에서 아직 삼지연이 아직도 건설 중이라고 거짓 방송했다 그랬죠. 근데 아까 제가 준공사진 보여줬잖아요. 그렇다 그러지 북한이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한 거예요. 지금 삼지연 2017년도 12월 10일 날 삼지연시 건설 총 계획을 국가 최고 지도자가 보면서 뭔가 말하는 걸 찍은 거겠죠. 이 사진에서 보냐면은 삼지연을 통으로 이렇게 바꾼 거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삼지연시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네, 좀 전에 이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삼지연시가 살림집들이에요. 이거는 신의주 총건설 계획도입니다. 이것도 비슷하죠. 아까 삼지연 좀 전에 거랑. 그러니까 어느 자료에 2020년 완공 계획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2018년도 때 사진입니다. 이게 국가 최고지도자라서 지금 뭔가 교신지 뭔지 어쨌든 하는 거 같죠. 그러니까 신의주도 어느 순간 삼지연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지연을 봤을 때 신의주도 이 사진을 볼 때는 삼지연처럼 변할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강계 만포시에 갔을 때 사진입니다. 거기 역시 그냥 자강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도 이렇게 크게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이 도시개발 방식이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으로 그냥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통으로 다시 리모델, 도시를 통으로 리모델링하는 것 같아요. 가능하다고. 어쨌든 그런 거고. 요거는 넘어갑시다. 요거는 각 그 소년소녀 궁전들이에요. 그리고 요건 평양시의 지하철이 최근에 다 개건됐어요. 리모델링이라 그래야 되면서 그 옛날 사진 이렇게 연합뉴스에서 쭉 올린 건데,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다 이런 겁니다. 지금 평양에 이게 내가 가려져 갖고 위에가 글씨가 안 보이지. 개선인가 뭐저가. 예. 그래서 한 역입니다. 한 역고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도며 쉽게 말하면 뭐 매점이며 에스컬레이터며 뭐 이렇게 그림들 이런 것들. 여기는 이제 매표소라 그러나? 예, 개찰구 거기인 거고요. 이것도 또 한 역인 거고. 이것도 또 한 역인 거고.
오늘 좀 전에 인사드리는데, 이거 며칠 전에 제가 보다가 그한 건데, 이건 코드 셰프라 홈페이지, 코드 셰프 홈페이지입니다. 코드 셰프가 뭐냐면 세계 컴퓨터 프로그래밍 대회 이름이에요. 코드 셰프가. 코딩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셰프, 요리사. 그 코딩을 요리사처럼 잘하는, 어쨌든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잘하는데, 2015년도 때였습니다. 그 뒤에도 뭐 비슷한데 2015년도가 인상적이었어요. 1, 2, 3등을 전부 북한이 금 메달을 다 싹쓸이했습니다. 예. 그 코드 셰프 세계 컴퓨터 프로그래밍 대회에서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 이것도 한국 뉴스에서 단막으로 조금씩 알려는 져요. 근데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 모르는 거고. 아주 인상적인 사진이죠. 남쪽에서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난 이게 꼭 옳다는 게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수업 시작할 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인사를 하고 학생들은 다 기립을 해서 선생님의 인사를 받아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김책공대 교수이고 박사, 원사, 그다음 공문과학자, 거기다가 그인 김용수라는 꽤 거물급의 이 교수입니다. 예.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받은 거고요. 요거는 김책공대, 같은 김책공대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 교정에서 전부 책 보고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어서 가져온 겁니다. 요거는 평양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평양이나 북한 가보신 분들은 여기 학교에서가 아니라 버스 정거장이나 출퇴근할 때 보면 길거리에서 책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즘 뭐 스마트폰 보는 분들 아직도 책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 장면이 인상적이어서 가져온 거고요. 요거는 희천시에서 하루라는 방송을 며칠 전에 조선중앙방송에서 했습니다.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근데 제가 그냥 그 캡처를 한 건데, 요 희천시에서 하루가 희천시에서 모범을 보이는, 혁신하는, 북한 표현대로 하면 혁신하는 공장 6개를 탐방해서 인터뷰한 방송인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6개 공장에 3개 공장은 남자가 여기 표현대로 하면 사장이고 3개는 여자가 대표고 이래요. 그래서 인상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남녀 불평등 문제, 여성 문제에 대해서 좀 제가 자료 쓰려고 가져온 거고요. 어쨌든 아까 최선인이 뭐 김여정, 뭐 현송월 이럴 보면 딱 알잖아요, 우리는. 잠깐만, 빨리 합시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었는데, 그 평양 방직공장, 평양 제사공장하고 신의주 방직공장 노동자 합숙입니다. 이게 2, 3년 됐나? 3, 4년 전에 지어졌을 겁니다. 아마 새로 지어진 건데, 합숙이라는 거는 우리는 기숙사라는 표현을 쓸 때 애들은 합숙이라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공장 합숙구인데, 그 내부 사진을 후딱후딱 빨리 보여주는 걸로 정리를 하고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신의주, 그래서 일부러 내가 신의주 지방에 있는 걸 사진을 가져왔어요. 평양 거 가져오려다가, 신의주방 준공식 하는 장면인 거고요. 이 로비 그런 거고, 로비인 거고요. 이쪽 계단 올라가는 거고, 이제 층층이 기숙사실 로비, 복도고, 이렇게 4명이 한 방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장이랑 뭐 침대랑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는 수영장입니다. 기숙사 내 수영장도 있고, 컴퓨터 뭐 정보 교육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컴퓨터실, 이것도 공부하는 데 같고요. 학습실. 요거는 양호실, 우리말로 하면 양호실, 이런 게 있고. 우리 여기 정성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모든 의사나 병원, 의사, 간호사, 의료의 상징은 정성입니다. 그래서 병실이나 어디 가든지 북한의 병원에 가면 의사의 정성이 명약이다라는 표가 다 걸려 있어요. 하나도 안 빠지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와 간호사의 명찰 맨 위에는 빨간 글씨로 정성 이렇게 두 글자, 십자가가 아니고 뭐냐, 요 표시랑 정성 요게 있고, 밑에 뭐 내과, 뭐 정형외과, 유영호 뭐 이렇게 명찰이 이렇게. 정성이 가장 첫 번째예요. 어쨌든 환자에게 정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요건 이제 합숙, 식당은 아니고, 이거 뭐 설명,
조리실 같은 거 자기들끼리 해먹는 데 같은 데예요. 따로 식당은 있고요. 이게 이제 오락실 뭐 이렇게 여기 카드놀이하고 이런 공간인 겁니다. 휴게실인 거고. 이게 이제 식당인 거고 이런 것들이. 아까 여기 자기들끼리 뭐 해먹는 거 기숙사에서 있잖아요. 식당에서 주는 거 말고 자기들이 뭐 해먹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공간인 거고요. 이거는 뭐 체육시설이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제 흐리겠고 미용실. 이것도 식당 하나의 식당이고 여기 이제 매점 같은 겁니다. 뭐 신발 팔고 뭐 이런 것들. 이것도 식당이고 예. 예, 요 뒤에 거는 좀 제껴 놓고요. 시간상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